지금도 수많은 분들이 들깨가루에 이것만 섞으면 검버섯이 3일 만에 사라진다는 거짓말에 속고 계십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을 쓰면 검버섯은 사라지기는커녕 피부는 화상과 흉터로 평생 상처를 남길 수 있어요. 저는 30년간 피부 노화와 색소 질환을 연구해온 박사 이도현입니다. 대학에서 피부과학을 전공하고 지난 30년 동안 수천 명의 시니어 분들의 피부 고민을 함께 해결해 왔습니다. 특히 검버섯과 기미, 색소 침착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많은 분들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오히려 피부를 망치는 안타까운 상황들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요즘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검버섯이 3일 만에 사라진다, 일주일이면 깨끗해진다는 광고들 정말 많이 보시죠? 특히 들깨가루에 식초를 넣거나 베이킹소다를 섞거나 심지어 표백제까지 사용하라는 위험한 방법들까지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런 방법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피부를 화학적으로 태워서 검버섯을 없애려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이면서 동시에 가장 민감한 부위입니다. 잘못된 자극을 주면 검버섯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화학적 화상은 물론이고 색소 침착이 더 심해지거나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남을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인터넷에서 떠도는 위험한 민간요법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헤쳐보고 오히려 피부를 건강하게 되살리는 안전한 방법까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30년간 연구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정말 알아야 할 진실만을 골라서 말씀드릴게요. 특히 들깨가루는 분명히 좋은 재료예요. 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법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조합들, 그리고 검버섯 관리에 대한 올바른 접근법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요즘 이런 광고나 영상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얼마 전 제 연구실에 찾아온 72세 김영자님은 얼굴에 깊은 흉터를 안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검버섯을 지우고 싶어서 인터넷에서 본 식초요법을 따라했다가 오히려 얼굴 절반이 화학적 화상을 입으신 거였습니다. 김영자님은 유튜브에서 본 영상을 따라 들깨가루에 사과식초를 섞어서 얼굴에 발랐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따끔거리기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물집까지 잡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영상에서 이런 반응이 정상이라고 했으니까 참고 견뎠는데 다음날 아침 거울을 보고 깜짝 놀라셨대요. 검버섯이 있던 자리는 물론이고 그 주변까지 시커멓게 변해버렸고 피부 표면은 울퉁불퉁하게 흉터가 생겨버린 거예요. 병원에 가서야 2도 화상이라는 진단을 받으셨고 몇 달간 치료를 받으시면서 끊임없이 후회하셨다고 해요. 그때 저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셨던 거죠.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68세 박정수 님도 베이킹소다와 레몬즙을 섞어서 바르다가 심한 트러블을 겪으셨고 71세 이순희 님은 하얀 치약을 검버섯에 발라서 자면서 피부가 벗겨지는 경험을 하셨어요. 모두 빠른 효과를 원하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든 케이스들이에요. 하지만 다행히 이분들 모두 제가 알려드린 안전한 방법으로 피부를 회복시킬 수 있었어요. 김영자님의 경우도 피부 장벽을 차근차근 회복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몇 달 뒤에는 다시 웃음을 되찾으실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피부와 안전한 관리 방법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피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되거든요. 뒤에 나올 피부 재생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피부는 절대 급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면 분명히 좋아져요. 여러분의 작은 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검버섯을 악화시키고 피부를 망치는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민간요법에 대한 맹신이에요. 식초나 베이킹소다 같은 강한 산성이나 알칼리성 물질들은 피부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어요. 식초의 경우 산성도가 너무 높아서 피부에 직접 발랐을 때 화학적 화상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대한피부과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식초나 레몬즙을 이용한 민간요법 후에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특히 60세 이상 연령대에서 이런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도 나와 있고요. 실제로 68세 박은자님은 유튜브에서 본 레몬즙 팩을 따라 했다가 검버섯 대신 시커먼 흉터가 생기셨어요. 레몬의 강한 산성 성분이 피부를 태워서 오히려 색소 침착이 더 심해진 거죠. 지금도 그 자리는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을 만큼 진하게 남아있다고 하세요.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아무리 자연 재료라고 해도 농도나 사용법을 잘못하면 독이 될 수 있어요. 작은 점이라도 함부로 건드리면 흉터가 평생 남을 수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인터넷에서 본 팁을 따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건 검버섯과 기미를 혼동하는 거예요. 이 둘은 완전히 다른 피부 트러블이라서 관리 방법도 달라야 해요. 검버섯은 경계가 뚜렷하고 약간 튀어나온 형태를 띠고 있어요. 반면에 기미는 경계가 흐릿하고 번지는 듯한 모양으로 평평하게 퍼져 있죠. 서울대학교 피부과학연구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기미로 상담받은 분들의 30% 정도가 처음에는 검버섯으로 착각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만큼 구분이 어려워서 잘못된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죠. 74세 정미자님도 기미를 검버섯으로 오해해서 강한 각질 제거 팩만 계속 하시다가 오히려 상태가 악화되셨어요. 기미는 자극을 주면 더 진해지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검버섯 관리하듯이 강하게 문지르고 각질을 제거하니까 색깔이 더 짙어지고 범위도 넓어진 거예요. 거울 앞에 서서 형태를 자세히 관찰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튀어나와 있고 경계가 뚜렷하면 검버섯, 평평하고 번지는 모양이면 기미일 가능성이 높아요. 혼동이 될 때는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여러분 얼굴의 점들, 검버섯인가요? 기미인가요? 세 번째 위험 요소는 피부암 신호를 무시하는 거예요. 모든 검은 점이 검버섯은 아니거든요. 일부는 악성 흑색종 같은 피부암의 초기 신호일 수 있어요. 이걸 그냥 검버섯이라고 생각하고 민간요법으로 제거하려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세계 피부암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흑색종을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완치율이 95% 이상이라고 해요. 하지만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하면 치료가 훨씬 어려워지죠. 그래서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해요. 70세 김정수 님도 단순한 점인 줄 알고 몇 년간 방치했던 것이 악성 흑색종으로 진단받으셨어요. 다행히 초기 단계여서 치료가 가능했지만 만약 더 늦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김정수 님은 지금도 정기검진을 받으시면서 건강을 잘 유지하고 계세요. 점을 관찰할 때는 ABCD 원칙을 기억하세요. 비대칭인지, 경계가 불규칙한지, 색깔이 고르지 않은지, 지름이 6mm 이상인지, 모양이 변화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전문가 검진을 받아보셔야 해요. 특히 피가 나거나 가렵거나 아픈 점이 있다면 절대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즉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혹시 몸에 이상한 점 하나쯤 그냥 방치하고 계시진 않나요? 네 번째는 자외선 차단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햇빛이 쨍쨍한 날에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는데 사실 구름 낀 날에도 자외선은 계속 우리 피부를 공격하고 있어요. 심지어 실내에 있을 때도 창문을 통해서 자외선이 들어와요. 한국피부노화연구소에서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꼬박꼬박 바른 사람들의 피부 노화 속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40% 정도 늦춰졌다고 나와 있어요. 그만큼 자외선 차단이 중요하다는 거죠. 65세 오혜진님은 집에만 있으니까 자외선 차단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1년 사이에 검버섯이 급격히 늘어나고 기존에 있던 것들도 더 진해진 거예요.
알고 보니 거실에서 TV 보실 때 창가 쪽에 앉아 계셨는데 그 자리로 들어오는 자외선이 계속 피부를 손상시킨 거였어요. 매일 아침 세안 후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세요. 비 오는 날이라도 예외는 없어요. SPF 30 이상, PA 이상인 제품을 선택하시고 2시간마다 덧발라주시면 더 좋고요. 오늘 아침 자외선 차단제 바르셨나요? 마지막 5번째는 수면 부족이에요. 많은 분들이 피부 관리하면 바르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충분한 수면이 가장 강력한 피부 관리법이거든요.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시간대라서 이 시간에 깊은 잠에 들어 있어야 피부 재생이 활발하게 일어나요. 미국 수면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의 피부 노화 속도가 8시간 이상 충분히 자는 사람들보다 2배 정도 빨랐다고 해요. 수면 부족이 단순히 피곤함만 주는 게 아니라 피부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71세 장인숙님은 몇 년간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면서 피부가 점점 푸석해지고 검버섯도 번지기 시작하셨어요.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생활 습관을 알려드렸더니 몇 달 후부터 피부에 탄력이 돌아오고 전체적인 트러블도 줄어드셨거든요. 가능하면 밤 11시 이전에는 잠자리에 드시고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해 보세요. 불면증이 계속 반복된다면 생활 습관부터 차근차근 교정해 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요즘 숙면은 잘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큰 위험 요소들을 피해야만 안전한 홈케어의 효과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실제로 피부를 되살리고 검버섯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생활 속 실천법들을 차근차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전한 팩 재료 선택부터 말씀드릴게요. 들깨가루는 분명히 피부에 좋은 재료예요. 비타민 E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거든요. 하지만 어떤 재료와 섞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들깨가루를 사용할 때는 절대 금속 숟가락으로 젓지 마세요. 금속이 들깨의 영양 성분을 파괴할 수 있어요. 나무 숟가락이나 플라스틱 도구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들깨가루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꿀이나 플레인, 요구르트, 알로에 젤 같은 순한 재료와 섞어서 사용하시면 훨씬 안전해요. 특히 꿀은 천연 보습제 역할을 하면서 항균 효과도 있어서 들깨가루와 찰떡궁합이에요. 들깨가루 한 스푼에 꿀 반 스푼 정도 비율로 섞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너무 되직하면 정제수를 한두 방울 정도만 추가해서 농도를 맞춰주세요. 72세 윤미경님은 들깨가루에 꿀을 섞어서 일주일에 2번씩 팩을 하시는데 몇 달 후부터 피부가 한결 부드러워지고 윤기가 생겼다고 하세요. 무엇보다 트러블 없이 안전하게 관리하고 계신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죠. 혹시 지금 쓰고 계신 팩 재료들 정말 안전한지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두 번째는 팩 후 보습 잠그기예요. 많은 분들이 팩을 한 후에 깨끗하게 씻어내고 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 다음 단계가 더 중요해요. 팩을 하면 일시적으로 피부에 수분이 공급되지만 그 수분은 금세 증발해 버리거든요. 팩을 씻어낸 후에는 반드시 스킨과 로션을 발라주시고 마지막에 엷은 보호막을 만들어줘야 해요. 바세린이나 세라마이드 크림 같은 제품을 아주 얇게 눌러서 발라주시면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바세린을 사용할 때는 정말 소량만 손끝에 묻혀서 가볍게 두드리듯이 발라주세요. 너무 많이 바르면 끈끈하고 모공이 막힐 수 있어요. 하지만 적당량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최고의 보습제가 될 수 있거든요. 67세 최순자님은 팩 후 보습 단계를 건너뛰는 바람에 오히려 피부가 더 건조해지는 경험을 하셨어요. 제가 올바른 보습 방법을 알려드린 후부터는 팩의 효과가 훨씬 오래 지속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팩 후 보습 단계 혹시 놓치고 계시진 않나요? 세 번째는 항산화 음식 섭취예요. 피부는 밖에서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에서부터 영양을 공급받는 것이 더 근본적이에요. 블루베리, 딸기 같은 베리류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고 녹차에는 카테킨이 들어있어서 피부 노화를 늦춰주거든요. 견과류도 정말 좋은 항산화 식품이에요. 아몬드, 호두, 땅콩 같은 견과류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해서 피부 세포를 보호해줘요. 하루에 한 줌 정도만 꾸준히 드셔도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반대로 튀긴 음식이나 설탕이 많이 들어간 디저트류는 피부 노화를 촉진시켜요. 특히 설탕은 콜라겐을 파괴해서 피부 탄력을 떨어뜨리고 주름을 늘려요. 가능하면 이런 음식들은 줄이시고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로 대체해 보세요. 74세 김복수님은 매일 아침 블루베리 한 컵과 녹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데 6개월 후부터 피부톤이 한결 맑아졌다고 하세요. 음식만으로도 이런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오늘 식탁에는 피부가 좋아하는 음식이 올라와 있었나요? 네 번째는 꾸준한 관리 습관이에요. 하루 한 번 팩을 한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아요. 피부 재생 주기가 약 28일 정도 되거든요. 최소한 한 달은 꾸준히 해봐야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일주일에 2회 정도 들깨가루 팩을 하시고 매일 아침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이런 기본적인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단발성으로 한 번씩 관리하는 것보다는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69세 이영애님은 처음엔 매일 다른 팩을 시도해 보시다가 별다른 효과를 못 보셨어요. 그런데 들깨가루 팩만 정해서 꾸준히 하시니까 3개월 후부터 확실한 변화를 느끼셨다고 해요. 무엇보다 피부 트러블이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부드러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는 피부 신호 관찰하기예요. 피부는 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건조하거나 가렵거나 새로운 점이 생기거나 이런 작은 변화들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게 중요해요. 매일 아침 세안하실 때 거울을 보면서 어제와 달라진 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새로 생긴 점이나 크기가 변한 점, 색깔이 진해진 부분들을 발견하면 간단하게라도 기록해 두시는 게 좋아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두시면 변화를 더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고요. 특히 건조함이나 가려움증은 피부 장벽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자극적인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순한 보습 제품으로 관리해 주셔야 해요. 70세 박순덕님은 매일 아침 피부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신 덕분에 작은 변화들을 빨리 발견하고 대처하실 수 있게 되셨어요. 덕분에 큰 트러블 없이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고 계시죠. 오늘 아침 거울 속 피부에는 어떤 변화가 보이셨나요? 이제 마무리해서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내일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콕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검버섯과 피부 관리에 대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어요. 인터넷에서 떠도는 위험한 민간요법들의 실체부터 시작해서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피부를 관리할 수 있는 실천법들까지 차근차근 알아봤죠. 먼저 잘못된 관리 방식들을 돌이켜보면 식초나 베이킹소다 같은 강한 화학 물질로 피부를 자극하는 것은 정말 위험해요. 검버섯을 없애기는커녕 화학적 화상을 입어서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흉터를 만들 수 있거든요. 검버섯과 기미를 혼동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피부암의 초기 신호를 단순한 검버섯으로 착각하고 방치하는 것, 자외선 차단을 소홀히 하는 것, 수면 부족으로 피부 재생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들이 모두 우리 피부를 망치는 주요 원인들이었어요. 반대로 올바른 관리 방법들은 어떨까요? 들깨가루 같은 안전한 천연 재료를 꿀이나 요구르트와 함께 사용하면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면서도 트러블 없이 관리할 수 있어요. 팩 후에는 반드시 보습 단계를 거쳐서 수분을 잠가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블루베리, 녹차, 견과류 같은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면 안에서부터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튀긴 음식이나 당분이 많은 음식들은 피부 노화를 촉진시키니까 가능하면 줄이시는 게 좋고요. 무엇보다 하루 이틀 관리한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꾸준한 루틴을 만들어서 최소 한 달 이상은 지속해 보셔야 해요. 그리고 매일 피부 상태를 관찰하면서 작은 변화들을 놓치지 않는 습관도 정말 중요하죠. 30년간 피부 연구를 해오면서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예방이에요. 이미 생긴 검버섯을 없애려고 위험한 방법을 시도하기보다는 새로운 검버섯이 생기는 걸 막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오늘 꼭 드리고 싶은 한 가지 제안은 이것입니다. 내일부터는 무조건 아침 세안 후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세요. 흐린 날에도, 집에만 있는 날에도, 비가 와도 예외 없이 말이에요. 자외선 차단제 한 번 바르는 그 작은 습관이 수백만 원짜리 레이저 시술보다 더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있는 검버섯이 더 진해지는 것도 막아주고 새로운 색소 침착이 생기는 것도 예방해 주거든요. SPF 30 이상, PA 이상인 제품을 선택하시고 얼굴 전체에 골고루 발라주세요. 귀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한 달만 지나면 습관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하게 되실 거예요.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 한 가지 습관만 바꿨는데도 1년 후에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기존에 있던 색소들이 더 이상 진해지지 않고 새로운 트러블도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피부 관리는 결코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에요. 위험한 방법들을 피하고 안전하고 검증된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검버섯과 기미 관리에 도움이 되는 더 구체적인 식단 비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떤 음식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피부에 가장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 조합들까지 상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방법으로 피부를 관리하고 계신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당장 실천해 볼 만한 것이 있으신지 경험담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